성동교회 가운데 전덕기 목사님의 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몸도 편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수많은, 때로는 혹시 행복하신지 때로는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 일이, 불편하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있죠. 인간으로서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이어나가느냐는 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가느냐는 게 여러분의 화두, 여러분의 하나의 그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기독교가 근세 과학기술하고 어떤 연결이 되느냐. 지난번에 5년 가까이 전에 보여드렸던 몇 장을 지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파리에 어느 할머니가 아가 배를 갖다가 손으로 만지면서 할머니 손 약속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스토리죠. 그러면은 데려가서 마녀 사냥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요소를 부리습니까? 마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처녀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때 생각에. 마녀는 죽지가 않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찬물질을 찌르고 결국은 죽습니다. 마녀가 아니네 하고 끝납니다. 어느 마을에는 정숙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말강냥이 여자가 동네 처자 애들을 데리고서 숲속에 들어서 벌거벗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뿌려가면서 장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이상하게 나니까 그 말강냥이 녀석이 아주 정숙한 처자를 고발을 합니다. 이게 실화 비슷하게 나온 거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말강냥이 여자애들 따라다니는 조개 여자애들이 저기 마녀가 나타난다고 말강냥이가 그러니까 그 재판 거기서 판을 쓰러져요. 그럼 마녀가 저 정숙한 여자로 들어가네? 그 마을의 처자들이 반 이상이 초토화로 죽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는 피해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찬송가 속에서도 오히려 저 신교들을 잡아 죽이자 하라는 심한 그러한 찬송가가 역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여기까지 해서 죄송한데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1347년이 되니까 엄청난 이 패스트가 창궐해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게 300년 이상을 갔어요. 110차례, 120차례까지. 그러니까 조금 잠잠해지고 가고, 우리도 불과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이제 1차 대전 때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아주 중세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러한 패스트를 갖다 퍼친 게 그 당시에 가톨릭 성당이었습니다. 가장 퍼진 원인 중에 하나가 풍성기도고, 또 못 모르고 신부님도 막 설탈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신부가 모자라서 이 성당 유지가 안 될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속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몇 년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중심돼서 흘러오는 속에서 그야말로 이 중세 교회는 결국 과학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저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게 하늘이 지구도 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이렇게 도는 것 같아, 이상해 막 그러고, 토성이 있는데 거기서도 위성들이 이렇게 달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여러 개가 돌아.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근데 그때 넘어갔어요. 친구들 그래? 참 신기하네. 조금 지나니까 이게 전부 다 위배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그물에 걸린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자기의 그 이론을 가지고 쭉 하니까는 나중에는 잡혔죠. 너 사형을 당할 거야? 아니면 네가 얘기한 걸 포기하겠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속에 이제 저희가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깨지고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아까 토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 위성들이 처음에 몇 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심지어 요즘 79개라고 그러던가요? 변함없이 바뀌어요. 그래도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과학은 원래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변해와요. 탈바꿈을 해와요. 우리는 믿음에 굳거나 때로는 근본주의적인, 때로는 일조미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여태까지 쭉 왔습니다. 이러한 그 과학 첨단 시대, 저거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저거는 우리 논리라고 말이 안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줄어들어요.
여기에 어떤 모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숙제였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깊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참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수많은 곳에서 이 사람 편지를 가지고선 연구한 것들을 받아가지고선 자기 거를 만들어서 결국 다윈보다도 더 획기적인 걸 한 사람들인데 결국 이제 다윈이 그런 이제 각 위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라는 거하고 진화라는 것에 대한, 요즘 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1920년대만 해도 이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다른데 재판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우리 주에서는 이 진화론은 가르치면 안 돼. 이게 되고 또 고역주는 또 달라지고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다. 요즘은 이제 그 진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학기술이 근세의 그런 기독교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제 흔히 말하기를 15세기, 16세기부터 싹 트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자본주의가 싹 트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하고 자본주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 참 좋은데, 그야말로 다 잘 살고 다 열심히 한 사람 잘 살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왜 이게 터치지 않지? 막 그런데 보니까 마침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이제 자본주의가 업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자, 또 자동차를 만들어도 컨베이어 벨트 타고 종합적으로 나가면 하고 1등이 뛰어가는데 2등이 쫓아가면 돌아서 확인사살하고 가면 돼.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가겠다. 근데 이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탤런트를 받았다 그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가 부자유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본론이라는 것도 이제 칼 막스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1920년대 이렇게 되니까는 정보가 열심히 가는데 그때 뭐 전화가 막 그냥 에디슨 이후로부터 보편화된 거니까 무슨 전화가 필요해? 반나절이면 정보가 가는데, 그랬더니 어느 틈간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내일 금방 또 이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전원도 전기도 놓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200년 만에 과학기술 보면 이거는 아주 산업혁명부터 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그런 와중에 빨간 것이 같은 AI 혁명이 지금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지변이 나고 있고, 그것은 그때도 보여드린 똑같은 자료입니다만은 2014년 하루의 정보량이 과거의 수많은 정보량, 왜 이렇게 정보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바뀌었냐 하는 거에 파란 그래프들인데, 기원 전후 0년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세계 큰 도서관을,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터키에 가면 다 보셨죠? 성지순례 나올 때. 또 2000년 되기 전에 1400년대에는 또 하나 이렇게 낙타봉 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죠. 그래서 지금 천정부지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마침 몰트만 박사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신학자시죠.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까지 지구에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다. 자, 성경의 분명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저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을 저버리면은 하나님은 또 어디서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 지능 생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무서운 괴물이란 이걸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문명의 이기 첨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과학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 인간성도 떨어지고, 이제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참 머쓱하죠. 남자들끼리 특히 그러는데 요즘 반성이라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순간에 참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전한 고독감을 좀 더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때로는 4D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 D자를 다 딴 겁니다. 그냥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지만, DNA 하면 우리가 줄기세포, 생명공학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새로운 신약 개발을, 내 친구도 내년까지만 잘 개발되면은 지금도 돈이 한 1,300억 들어가는데 한 몇십 조는 쉽게 벌 것 같아. 뭐 개인의 돈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뇌 문제가 있는 거가 치료인데, 그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자본주의 물결을 타고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맨 앞에 묻혀 나와 있네요. 제가 약간 이물감 때문에 좀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그 스마트폰, AI, 지금 일일이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박정환 목사님 오늘 당연히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줄기세포를 최근까지도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재작년까지도 테너스 마블이라는 이런 저 기억을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DNA, 또 디지털, 그리고 디자인. 요즘은 그냥 뭐 웬만하면 디자인과 간다고 야단입니다. 뭐 몇십 대의 경쟁도 되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게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가 아름답고 또 멋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다. 문화 콘텐츠. 또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K-팝을 비롯한 우리의 그 문화적인 폭발, 이것도 이쪽에 영역해서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이 다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도 잠깐 얘기했듯이 디비니티 문제입니다. 무리해서 좀 D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신앙이 지금 회복되기에는 워낙 지금 문제점들이, 즉 다시 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을 하고 심지어 명상을 하고 영성 체험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것을 하나의 동떨어진 걸로 보지 않고 앞에서 일어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흔히들 얘기할 때 초연결성, 초지능화, 대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따가도 잠깐 그림 나오겠지만 알파고라는 AI 컴퓨터가 이제 이 세대를 이렇게 이길 때 엄청나게 수많은 컴퓨터들이 다 연결됐죠. 그럼 컴퓨터만 연결하는 게 뭐 초연결, 무슨 초지능 이런 개념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뭘 개발할 때 도저히 우리 회사 힘으로는 안 되면 인터넷으로 던집니다. 그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도와줘요. 돈을 안 줘도.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지난번에 개발한 거 비슷하네? 그래서 또 개발해 줍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의 이 산업혁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는 때로는 보이는 걸로 해서 연결이 돼서 수많은,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제 거를 이렇게 좀 올려주셔서 동영상이 2018년도에 있더라고요. 그때 성명이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애널로그와 디지털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많은 것은 애널로그지만 한 100년 전 정도부터는 디지털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물론 최근 5, 60년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1860년대 조지 물이라는 수학자가 0 아니면 1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미친 사람이네. 무슨 0하고 1을 숫자를 얘기해. 하나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숫자의 덕으로 디지털 엔도와 게이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덕을 본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1860년대 큰 발전이 발명이 도개했었는데, 그런 디지털 기본적인 그 볼 대수에 대한 거하고, 또 하나는 통신에 관한 겁니다. 막스웰이라는, 우리 커피 마시는 막스웰 똑같습니다. 막스웰 이케이션을 해서 통신의 혁명이 되는 기본적인 걸 그때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이나 스마트폰이 여러분 혹시 뭐 512기가까지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512기가라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 거는 요번에 갈았는데 이제 그 메모리 비싸지도 않아요. 뭐 5만 원을 가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냥 얘 요즘 갈아주려고 하고 승주한테 부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넘어가지 않는데 좀 잠깐 켜주실 수 있나요? 동영상입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이 켜지나요? 안 켜지나요? 네.
지난번에도 좀 잘 안 나오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까도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본 거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아니고 로봇 다리죠. 로봇 다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마치 사람이 둘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기 차버려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균형을 잡아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쓰러지려는 거를 4개 곳, 3개만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둘로도 잡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이 로봇이 해서 아직은 이게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것이 지금 요즘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적으로 팔렸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따가도 또 한 번 최첨단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또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로 아직도 참 불편한 상황을 갖고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거 뭐 아주 옛적부터 살아남는 그 서바이벌 게임이 대단하죠. 우리가 항생제 개발하면 또 계속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뭐 방코마이신까지 만들었는데 또 이걸 이겨내. 그럼 이제 항생제가 없네? 이런 식이에요. 이제 뭐 잘못하면 그냥 인류 멸망까지도 얘기하는 그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나? 뭐 우리가 코로나만 해도 그런 것을 충분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인데 3D 프린터에 대해서도 깊게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예로서 바이오 3D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뭐 심장을 협성돼서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했을 때 막 해서 기초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뼈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내 뼈를 갖다 스캔을 떠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깨진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 거에 맞춰서 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가능한 또 컵을 갖다가 TV에 나온 걸 그대로 내가 저거 내가 사고 싶은 건데 내가 3D를 만들면 되겠네 하고 거기서 서로 약속된 그 넘버몸을 치세요 그러면은 가격을 내고 그걸 내가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죠. 디자인 똑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다 보편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흔히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도 나오기 시작. 아직은 뭐 TV에 나온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유전자 지도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에 오는 배우는 나를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10년 내로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방을 절제했습니다. 어머니나 이모나 이게 유방암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난 절제한다.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그렇게 비싸던 것이 몇백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도 유전자 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삶을 잘 할까? 이걸 무슨 뭐 이상한 거나 뭐 사치스럽거나 물론 돈은 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불치를 치료해 주셨으면 그런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능 로봇에 관한 거 혹시 자동차가 앞으로 발전되면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 내 손주 녀석 정도 되면 아직 어리니까 한 20, 30년 지나면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어? 그냥 보통 딱 누르면 알아서 어디까지 딱 가주는 그런 것이 되는지는 몰라요. 20년 내로 여러분이 건강에 열심히 사시면 그런 또 손주 녀석 혜택을 좀 받아서 네가 눌러봐 우리가 좀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사물 인터넷 이거는 모든 물건에다가 전부 사물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겁니다. 저 말 자체가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했죠. 띵은 물건, 것입니다. 어느 물건에 인터넷화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한 게 아기 기저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워낙 쌉니다. 그 안에는 센서와 간단한 통신이 있어서 아기가 울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쪽으로 통신을 보냅니다. 울지 않더라도 습도 센서라는 게 있어서 오줌을 쌌네 하는 걸 엄마가 삐삐삐 하고 그게 되는 이런 게 기저귀 마냥 여기 보이는 물건에 다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진 않았죠 세상에. 근데 세상에 엄청나게 바뀌는 게 조금 최근에 또 생겼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R, VR 이거는 뭐냐면 고글 같은 걸 쓰고 현장감 있게 모든 것을 보는 그런 가상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또 특히 여러분 요즘 들은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유니버스의 것이죠. 메타는 우주의 큰 이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엮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임장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외에도 뭐 신세지나 여러 가지 열의 발전도, 또 요즘은 2차 전지가 지금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에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2차 전지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50조가 지금 기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들어가 봤더니 금년에 삼성이 50조까지 가다가 금년에는 25조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매출 관계가. 그만큼 이제 반도체 금년에 좀 불황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시장 관계겠죠. 그런데 지금 AI, 2차 전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그걸 넘어서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고 들었죠. 그래서 직업이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국 미래 유망 직업 이런 거 쭉 보면은 여러분의 증손자 같은 손자들에 대해서 길을 갖다가 진로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들은 그 잡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평생 살면서 적어도 3개 이상의 잡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4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누군가는 인류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주의가 최근 과학기술을 등에 업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이걸 못한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은 그 발전을 못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우크라이나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생당하면서 자기 조국인가 지키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안 되고 그냥 명령만 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두 파트가 있어요. 총장이 있고, 총장하고 비슷한데 그 총장은 사무일은 다 하고, 옆에 있는 그 소위 비서의 사람은 당 비서면 학교가 그 당에 잘 되는 나라 보면 똑같이 군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 경우나 그런 식으로 과연 그게 100% 틀렸다고 꼭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또 그렇지 못한 정말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대가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것은 만만 우리가 잠깐 보고 그 과학기술에 대한 걸 봤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을 이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일일이 다 숫자가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엄청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381헥토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둑이 이렇게 19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바둑 하나 넣으면 고담이 들려면 380군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고담은 379고, 확률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다 곱해야 돼요. 381, 380, 379, 378. 이거 다 곱해서 1이 될 때까지. 엄청난 그 확률을 가지고 컴퓨터가 순간순간 계산을 해서 이세돌이 하나를 넣으면 그 다음 줄을 놓게 됩니다. 그것만인가요? 기보가 수십만 장이 들어있어요. 예? 조남철 씨 때부터 서공수 또 이렇게 해서 그 기보가 다 있어요. 이거 옛날 조남철 씨가 젊은 날에 한 기보하고 99% 똑같네. 그럼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틀린다. 이걸 컴퓨터 앞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의 정보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정보가 구글을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1940년대인가요? 이 쥐 실험을 하다가 뇌 세포를 갖다가 연구해 봤더니 실제로 이러한 세포의 조직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뇌세포라는 것은, 신경세포라는 것은 140억 개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에서 140개만 돼 있나요? 이 하나가 또 엑선이라는 게 줄기도 있고, 거기에 덴드라이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유식한 듯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제 박사 논문이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거였습니다. 쥐의 심장을 가지고, 동경대학에서 의학부 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많이 저는 가져요. 그래서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두툼하지? 이거 뭐야?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철학을 많이 했더니 인문 쪽에 뇌가 이쪽 좌측, 우측뇌, 좌측뇌가 좀 다르잖아요. 수학을 많이 계산하면 좌측뇌 갖다 쓰고, 그 우측뇌는 철학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이쪽에 많이 발달됐겠죠. 이거는 옛날 예적부터 발달된 겁니다. 구피질이라고 하고 신피질은 이제 좀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분이 이런 걸 해서 여기서 또 착안을 해가지고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러네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우리가 한번 수학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갈 텐데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관한 회로망에 관한 기본적인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패턴들을 갖다 분류를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하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그 다음에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말 타는 그 승마 기수들은 흔히 여러분이 봐도 아주 왜소하고 몸무게도 작죠. 그래야 말이 잘 견디고 그러니까 그럼 요거는 말 타는 기수들의 모임,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 그다음 이쪽 패턴은 몸무게도 크고 좀 덩치도 큰 사람. 그러면 씨름 선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패턴 분류가 있는데 이 패턴이 한두 개만이 아니고 그것도 또 이렇게 복합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패턴이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라는 것은 수많은 하이퍼플레인 이 층이 여러 층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공간에 살면서 4차원 시간까지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우리가 뭘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이렇고 과학은 이런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가 많이 있어요. 한 예로서 제가 한참 연세대에 있을 때 신학자하고 그런 토론을 잠깐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과학이 맨날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양파에 저속까지 들어가면은 나중에 신의 존재가 발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좀 발견되는 게 아니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소교수였는데, 소교수 얘기가 격동하더니, 애당초 과학이 얘기하는 양파 껍질 벗기는 그 속에는 하나님 그쪽에는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와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학자의 얘기는 아까 2005년에 제가 발표할 때도 폴 킹혼이라는 신학자가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델을 갖다가 얘기한 것을 제가 그때도 인용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다른 그런 과학하고 신학의 영역을 감히 그냥 2차원, 3차원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은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교회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가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때문에 기억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세포들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신경망 이론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수많은 곳에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왼쪽은 입력입니다.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충격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털이 얼마나 되고 눈이 얼마나 되고 수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쫙 집어넣었더니 이건 고양이야, 아니야 이건 개야, 입이 커져, 이건 원숭이야,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얼마나 수많은 입력을 넣고 그 가운데 층을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층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겹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갈라져 있고 이것도 또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붙은 거 아니야? 근데 지그자그로 하면은 다른 쪽으로 패턴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조금 좀 고급 표현 비슷하다면 하나님의 성질로서 우리 속된 우리의 표현 비슷하면 팔자죠.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구분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에 있는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블랙박스는 뭘까요?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수많은 신경망 같은 걸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전에 많이 쳤는데 테니스를 한참 치다가 탁구 한번 쳐볼까 하고 옛날에 중고등부 때 탁구 많이 치잖아요. 그때 조금 그래도 제법 쳤으니까 치려더니 안 되는 거예요. 탁구가. 왜 그런 거야? 똑같은 손인데. 그때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냐면 내가 테니스라는 무거운 거를 드는 제가 왼손을 씁니다. 이거를 이제 한동안 몇십 년을 했는데 중학교 때 탁구 치자니까 헛짓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근육이 달라진 거예요. 웨이트, 무게감이
여기서 웨이트라는 것은 신경망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어디가 더 발달됩니다. 또는 그것을 트래시 홀더, 문통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라틴어를 많이 하면 이제 라틴어는 학습이 될 거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무튼 중국에서 이런 지 25년 됐는데 자기 중국말도 잊어버리면 됩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또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학습용 이런 폐에 대한, 그러니까 수많은 폐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다 집어넣고 내 거를 한 10,000명의 폐 이렇게 되면 이제 폐암이기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섬유종이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그 신경망 폐의 진단 신경망을 놓고 입력을 집어넣어요. 지금의 환자는 체온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조건, 그리고 한 달 전에 어땠고 이런 영상도 집어넣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분류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많은 발전된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요 동영상인데 나오네요. 이번에 나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게 한 2주 전쯤에 아주 히트를 쳤던 겁니다. 자, 이분 아십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전원일기 때 2년 전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실제로 여기 누구시죠? 이분이 소름 끼친다고 얘기를 해요. 좀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텔레비도 나오고,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 이게요. 그래서,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얘기도 하고서는, 양천의 영혼은 충고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잘 보셔서. 저 기억합니까? 아니, 마누라를 기억 못하는 남편이 있어? 이러면서 또 대답을 해요. 죽으신 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좋아할 거야, 이게? 이게 전부 그냥 최근 IT 장난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게 왜 그런가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부인이든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조금 더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냥 시간상. 딸이 나와요, 실제로. 딸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 혹시 치면은 동영상 금방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따님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좋긴 한데, 좋다니까 애절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뭐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을 뜯어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광대뼈가 여기 있고, 눈초리가 어디 있고, 만대의 근육이 기본이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한 하나의 옛날에 뒤져보니까 우리 대학원생이 어디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카피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음성하고 영상을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만든 최초의 최박사라는 명제대 제자 교수인데, 제가 동경대를 보냈고, 거기서 아주 좋은 연구를 해서 91년에 이따가 잠깐 나오는 사진이 영광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걸, 최박사 거하고 같은 걸 이제 도움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메쉬, 이렇게 그물망 같이 이거 뜯어요. 그래서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웃는다는 건 뭔가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게 기본이겠죠? 눈도 좀. 그러니까 한 5mm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개거든요. 플루치기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놀람, 슬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라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몇십, 우리 오랜만에 제 대학원생 언어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 친구를 해가지고 저렇게 룰을 쫙 집어내. 룰이 1, 2, 3, 4, 눈꼬리가 1% 어디로 가면 이거 화남이고, 입꼬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웃음이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판정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해서 상대방의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기계로 만들어서 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까 응삼이에 대한 예측이 됩니까? 그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그분이 얘기하는 걸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 구조를 갖다 그분하고 매칭시키는 거다 해가지고 이런 때는 이런 말 할 때 이런 걸 다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최근에 만든 거. 저희가 한 건 벌써 15년 넘어선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최초로 해외에 발표가 돼가지고 동경대 박사가 전에 해외에 나가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지금 모나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웃기도 하고, 표정 짓기도 하고, 헬로 하고 말도 하는 거를 처음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모습까지 예측하기도 하고 5살짜리 원본 하나를 가지고 60 넘어서까지 70세까지네요. 이렇게 만들어내요. 지금 70세가 너무 젊어 보이긴 하는데 사진 하나를 가지고 보통 어떻게 늙어가더라 하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주름은 어떻게 생기고 여러 가지 하겠죠. 이런 것을 하고 심지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3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야 하면은 그리고 최 박사 팀에서는 몽타주를 갖다가 만들어줘. 아마 이런 모습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좀 신기하죠? 맨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은 아나운서로 알고 있고, 왼쪽 밑에 있는 사람은 무슨 평론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또 오른쪽 위는 무슨 배우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오른쪽 맨 밑에는 뭘까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자, 그러니까 사람 셋하고 원숭이하고 넷을 놓고 합성을 시켜본 거예요. 예? 배우하고 원숭이하고는 어떻게 되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아나운서하고 원숭이하고 뭐가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운데는 4개가 다 합쳐진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합성을 하는 것들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여러 해 지났네요. 엄마가 AR, VR, 이러한 그 가상현실 안경이라고 했죠. 3차원적인 안경을 쓰고 엄마 어딨어 하고 꼬맹이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 사이버 공간이에요. 엄마가 기절을 하는 거죠. 자기 애기가 살아서 뭐 어디 갔다 왔어? 뭐 애기가 얘기하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장갑 같은 게 나타났죠? 그거 뭡니까? 이 장갑 안에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애기를 만지듯이 3차원 공간 내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죽은 애인을 갖다 막 만지려 그러죠.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애인을 막 만지는 그런 게 나옵니다. 모르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런 AR, VR의 문제점이 이것은 좀 골치가 아파요.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제 뉴스에서도 새로운 게 나왔죠. 디지털 치료 1호라는 게 나왔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팀 중에 하나인 디지털 그 팀에 뭐라 그러나요? 사회이사라고 그러나요? 한 1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지금 이름이 걸쳐 있습니다만 연세대 세브란스 팀들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예, 중국만 해도 수백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아주 골치 아픈 디지털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이버 공간에서 치료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라. 이것들 중에 그렇게 잘 이용을 해서 카타르시스, 좀 이렇게 자기의 딸을 잃어버려서 울컥했던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자, 이건 또 좀 다른 영역입니다. 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신경망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정신분석 이론으로 해서 자기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여기 보면 초자까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드, 자아와 이제 초자아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돼가고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걸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연세대학교 인지협동과정 1호 박사입니다. 심리학과 교수하고 이제 제가 같이 정신과, 세브란스 정신과 의사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좀 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런 거예요. 히틀러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슈바이처까지 하려는데 너무 이제 방대하고, 책이 없어요. 근데 히틀러는 무지책이만 해요. 왜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게 어려서부터 책이 수십 군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쭉 있는 거예요.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 사람의 내적인 나약한 점이 있었다. 이걸 그냥 반론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강인한 총통으로서의 문제, 이걸 오늘 자세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신경망을 짰습니다. 6가지, 여기 좀 잘 안 보입니다만, 마음의 구조 속에 그 분노, 공포, 수용, 혐오, 기쁨, 슬픔, 기대, 놀람, 아까
얼굴 표정 짓는 거 비슷한 거하고 이 속에서 들끓는 여러 가지 감정에 관한 걸 넣어서 어떻게 히틀러가 이러이러한 전쟁 중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 참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은 역사가 많죠. 우리나라 또 IMF도 그랬다고 아주 자세하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IMF 때도 올브라이트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국 불란서가 망해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때 하루가 이틀을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2차 대전에. 그리고 3,000척인가요? 보트 이상 되는 어부들이 다 날아와가지고 그 군인들을 싣고 다 도버페로 넘어간 겁니다.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어떤 그러면 이제 뭐 도버페 중요한 게 아니고 히틀러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자기 나름도 있겠죠.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뭐 협약을 가짜로 맺고 막 이런 식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하나하나의 그 모델이 누군가가 예를 들면 구글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수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보면 집에 전화해서 오늘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구글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된장찌개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사람 한식을 좋아하고 쭉 해가지고서 어떤 순간 어떤 걸 결정할 때 딱 그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듯한 세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속에서 이제 결국은 히틀러의 자아의 흐름과 방어의 이제 불안, 정서 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런 불안 결정, 엄청난 역사의 그런 문제를 낸다고 볼 수 있죠. 요거까지도 좀 동영상을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 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소피아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소피아 로봇 또는 아인슈타인 로봇을 치면 딱 40cm 크기 되는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소피아는 이제 우리 제가 아는 유엔 미래 포럼이랑 박영수 그 사람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수양공모협회 회장도 하고 한 3,000명의 고아를 도와줍니다. 그 소피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도 입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홍콩의 본사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동영상을 그럼 지금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맨 밑에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였죠. 이제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17년도에 오래됐네. 오래됐는데 벌써 이런 것이 나옵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뛸 때마다 센서들이 레벨을 잡고 각속도를 재고 여러 가지 속도를 계산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갖다 잡습니다. 자,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되지만은 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갑자기 얘가 거꾸로 돌아서 뛰어요. 네? 물론 요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 회전하는 센서나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런 것이 좀 더 뒤에도 좀 계속 얘기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걸 치면은 로봇에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를 중심으로 변화 중에 오늘 얘기해서 마지막이 바로 챗 GPT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하고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벌써 몇 분이 계시죠? 왜? 뉴스에 벌써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론 보통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챗봇 로봇이라든가 또 구글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당신 우리 거 안 쓰겠어? 이거 1, 2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이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전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거죠. 3.5가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마지막으로 좀 깊게 해주고 오늘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자기 모델에 대한 걸 이따가 또 좀 얘기 드려보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일 만에 100만 명이 GPT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4-5분이 아까 손을 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 GPT가 뭐 엄청나게 작년 12월 초에 이거 불과 지금 2달 보름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알파고가 2016년 그때 나왔는데 그게 좀 변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16년죠. 그래서 챗 GPT라는 게 그러니까 2년
5월이니까 벌써 3년 가까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지금 출시가 되고. 자, 여기 뭐라고 맨 끝에 써 있습니까? GPT-4가, 챗 GPT-4가 3월 달이라는 3월이 언제입니까? 다음 달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 변화가, 그 레벨이 엄청납니다. 좀 이따 그 예를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뭘로 만들었다 했어요? 신경망으로 엮어가지고 슈퍼컴퓨터들이 쭉 연결돼가지고 하는데 매 순간순간 바꾸질 않아요. 그거 한번 뭐 가동이라 할까요? 한번 학습을 시키고 그러는데 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마소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좀 이걸 인용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쓰지 못했던 어떤 젊은 분들의 이런 글들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인용한 걸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이거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본격적인 AI 상용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달 가면 정말로 혁명일 수가 있는데, 뭐 구글 덤벼 이렇게 써있죠. 구글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변화 속에서 유튜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좀 아주 베테랑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0년간 이 구글이 장악한 어떤 검색 시장, 지금 검색을 참 많이 보십시오. 파란 줄 맨 위에 있는 게 구글이죠. 프로테지가 나오나요? 92.2%. 마이크로소프트는 3.42%밖에 안 돼요. 근데 오픈 AI가 들어오고 해서 세상에 핵가닥 구글이 가지고 다 뺏어올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 구글은 뭐가 중심이 됩니까?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 이걸 다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다시 해서 동영상 세상도 바뀔지 모른다. 유튜브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절대전등의 입장이 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조화를 부리길래 그러냐? 예를 들면 네이처라는 우리 이제 과학을 하는 순수과학, 기술이 아닌 과학. 여기서 제일 유명한 잡지죠. 네이처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에 본문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럴듯하게 100%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네이처나 이런 데 과학에 있는 것들은 99%가 맞거든요. 일반적인 인문사회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그 리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조선이라 그럴까요? 그냥 한국 조선 이렇게 같이 코리아랑 똑같잖아요. 영어로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노스 코리아, 북쪽 사람들이 쓴 거라면 우리가 정반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미제국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거를 인용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거의 맹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네이처지 이렇게 실은 걸 보면은, 이야, 이거 뭐 대단하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요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와라. 그걸 그대로 넣어줘요. 그대로 자판으로 쳐주면은 그거에 대한 논문이 10페이지면 들어와. 10페이지가 쫙 만들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뉴욕시에서는 챗 GPT 접근을 차단하는 거, 이런 것이 심각할 정도로 대학이 지금 위기라기보다 아주 새로운, 아주 뭐랄까요? 아주 엄청난 적을 만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림까지도 막 그래요. GPT가. 이건 제가 좋은 그림들 여기 못 가져서 죄송한데, 분량을 오늘 아침에 하나를 봤어요. 요거는 그대로 GPT 그림 아닌데, 다음 것을 보시면은, 뭐라고 아침에 내가 막 부랴부랴 해서 완전히 못했는데, 막 여기다 했더니, 고양이가 달에서 지구를 보는 모습을 그려보려 한 거예요. 그려준 거예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림을 그려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양이가 지구를 쳐다봐야지. 그러면은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 추상화도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걸 왜 권하느냐? 여러분이 이게 뭐 마귀의 장난이다 뭐 이러기에는 이 세상에 변화하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그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할 이제 자기 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좀 그 현상만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요. 한 50분 더 괜찮죠? 한 10분 정도? 지금, 예, 시간, 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그럼, 각각 어린이들이 콘텐츠를, 2개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동영상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해서, 지금 점이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GPT 3.5,
이것이 1750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한다고 하면 GPT-4 언제라 그랬어요? 다음 달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요. 면적이. 네? 100조 이상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실례를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색 서비스 이런 거 있는데 당연히 넘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왼쪽 밑에는 택시 기사 뭐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위에는 도서관 사서 오른쪽 위는 변호사 밑에는 연구조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AI하고 사람이 어떻게 적용을 하나 어떤 거는 AI 혼자 해도 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눈여겨보면 굉장히 아마 손주애들한테도 어디 대단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4D 시대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마지막 디비니티에 관한 것이죠. 제가 사실은 신약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쪽을 골똘하게 연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해야 얼마나 깊게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과학을 한 입장에서 어떻게 또 아까 제가 저희 부친에 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행복하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저도 이제 70이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중간이 돼가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붕괴되고 있어요. 기존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아까 애기가 죽었는데 엄마가 어디니 막 찾는 그런 거라든가 메타버스라고 새로운 세상이 꼭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애견 강아지를 막 키우잖아요. 우리 집 식구 중에도 애기는 없고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그런데 이제 강아지도 안 키우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끈적끈적한가요? 강아지조차. 돈도 들어요. 먼저 수술도 해야 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냥 제대로 또 화장도 요즘 아직은 크게 비싸진 않지만 일본은 아직도 뭐 이렇게 그래서 유산까지는 내리는 중인데 심하면은 이제는 애견 로봇이 생깁니다. 애견 로봇만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유산까지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누가 왜 변호사하고서 어떻게 쓰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아세요? 놀러 가려더니 애견 불편한 거예요. 애견 호텔 뭐 몇 개 해야 되고 맨날 내가 하루에 한 번 또 동영상 전화도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애견 로봇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원 스위치만 꼭 빼고선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겁니다. 당장 뭐 이런 게 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바로 직계분들이 조금 커가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미래에는 새로운 생활 사회 구조가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지막 부분 또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한 석 주 전인가요? 그래서 설날에 가는 건데 설날 가족 모임에서 잔소리를 피해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려 잔소리 피해가는 거 했더니 설날 잔소리라는 단어만 썼는데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이게 바로 오픈 AI가 즉 GPT가 답을 한 겁니다. 길이 쫙. 설날 가족 모임에서 잔소리를 피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에게 화제를 바꿔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질문한 건 한 줄인데 그것도 설날 잔소리 피하는 거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설날 잔소리 가족 모임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저기에.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어요? 첫 줄에 설날 가족 모임에서 잔소리를 피해가는 방법 다른 게 있어요. 자기가 냈더라냈어요. 글을.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밑에 답이 줄로 가요. 답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거꾸로 봤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이건 오류가 난 겁니다. 둘 다 오류가 났어요. 첫 번째, 한글은 어떤 글자냐 했더니 한글은 일본과 중국에서 온 글자로 한국어를 쓰는데 이게 그 녀석이 답을 한 겁니다. 언제? 보름 전에. 그리고 그 옆에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더니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이게 3.5 아직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너는 바보구나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인공지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 이렇게 또 답을 해요. 자, 이게 2월 7일 했어요. 다음에 언제 했느냐? 어제 제가 해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 똑같은 질문. 물론 그동안은 뭐 어떻게 했냐면 자, 똑같은 좀 여기 내야 되겠죠? 자, 뭐라고 제가 했나요? 한글은 어떤 글자예요? 자, 똑같은 질문한 겁니다.
주저리주저리 이제 제대로 했어요. 한글은 대한민국 조선민주공화국의 공식 언어로 사용된 글자체가 한글은 24장엄 연령이 대단하죠? 쫙 했어요. 불과 보름. 그 다음에 너 바보구나 내가 넣어봤어요. 예? 아까 너 바보구나 했더니 저는 어쩌죠 전에 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답변을 제공하는 것뿐이고 사람처럼 생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답변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발언은 참고해 주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지가 다 하는 건 혼자 한 건 아니죠. 이런 패턴이 뭐 바보나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러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저기 데이터들이 오가고.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뭘 넣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감리교를 중심으로 썼어요. 한국 초대 감리교 역사는 주저리주저리 썼어요. 한국 초대 감리교는 1884년 미국인 선교사 알버트 리 서스켓, 이름도 틀려요. 한자 영문하고 저거 알버트 리 서스켓. 혹시 이 알버트 L 스커트라는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요. 여기 역사하신 분 엉뚱한 거 된 겁니다. 엉뚱한 거. 스크린턴 언더도 아펜젤러죠? 감독이니까. 이게 아직은 병폐입니다. 예? 어제까지 병폐, 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 감리교적 교리적 선언도 있고 참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초대 감리교 역사라면 많잖아요. 이승만 등 이렇게 데이터가 수많은 곳에 있는 거를 자기가 긁어서 와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돼 있고. 사실 이제 이것도 한글로 물어봤어요. 한글로 물어보면 쟤네들이 또 이제 영어 번역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한글로 물어보세요.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놀아도 좋아요. 내 친구 조철수가 있었지. 조철수에 한번 물어볼까? 조철수 어딨지? 제 친구도 이제 죽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20년 있다가 태초에 인간도 없었다, 신도 없었다. 스메르 이 세기 문자에서는 거의 10명 안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참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걔는 세기 문자가 나오면 세계에서 얘한테 꼭 가져가는 그러는데 조 박사는 참 옛날에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하고 같이 이게 공존하는 다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교리적 선언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글자도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깊게 감리교령을 등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좋은 말은 그대로 썼는데요. 저게 나오나요? 어디 나옵니까? 우리 감리교 어디에 교리적 선언 아니더라도 이는 대한 기독교 감리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성경을 교리화. 마치 장로교도 어디 짝 있게 해가지고 감리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컴퓨터 들어가서 아이들 보고 한 5분이면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다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뭐든지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그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감리교의 미래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답게 멋져졌죠. 종교적 다양성과 여러 가지 감리교 역시 사회문제, 사회문제, 저런성이 쭉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미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쓴 게 없는 듯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물어봤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행복한가요? 이렇게.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그런데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원론적인 듯한 피상적인 듯한 답만 쭉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괜찮죠? 10분이 아니라 한 5, 6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성 회복은 신앙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AI 시대에 자기 모델을 잘 만들면 이런 것을 더욱더 굳건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